또 이걸 호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에 피파 월드컵 유치를 확정지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월드컵을 2034년 유치했으니까 엑스포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제3국들이 야 너가 사우디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한국한테 몰아줘야지.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빈살만의 그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하고 있죠. 지역 이슈와 경제 현안 짚어봅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요즘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이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해 양산이 부산으로 편입하는 안과 불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은데 그 이후에 메가시티 폐기 이후에 이 불경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일단 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어떤 그 교류나 협력 부분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산만 놓고 보면 불경 메가시티가 폐기가 된 게 아닙니다. 폐기된 게 아니에요? 불경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행정적인 단어도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네.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을 큰 덩치로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지자는 취지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불경 메가시티가 실현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과거에 경남의 김경수 지사, 네. 박경준 시장, 울산의 그때 송철호 시장 있었을 때 네. 메가시티를 하자 해서 그것이 부울경 광역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가 지방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경남과 울산은 단체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광역 연합을 폐기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다른 방식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폐기가 됐다는 거는 잘못 주장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그래요? 어떤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고 불경 초강력 경제 동맹이라는 것을 네. 지금 현재 경남, 울산, 부산의 각 단체장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지사 간에 또 정기적인 논의 기구를 1년에 2번씩 고정적으로 열기로 돼 있고 그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네. 지금 공동사업들을 발굴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산업이나 인재 양성이라든지 네. 69개의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국비학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부울경 광역연합하고 크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가시티를 폐기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불경 경제 동맹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메가시티 논쟁이 뜨거워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먼저 질문드렸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도권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그 논쟁은 수도권이라는 이미 일극주의가 강화된 상태에서 안에서 미세적인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과 그다음 불경에 있어서의 부분하고 너무 연관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굳이 뭐 찬반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서울 시민과 김포 시민들이 얘기할 것들이지 부산에서는 굳이 뭐 맞습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셨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를 그렇죠. 부산에다 편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메가부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남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짜배기 그런 시를 그런 인구를 가지고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를 부산에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논쟁 자체가 우리 영남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간의 감정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연관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부산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제로 통합시키거나 말거나의 문제는 나중에 결과적인 문제이지 행정적인 통합은 네. 그게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양산 시민이든 김포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큰 차이를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주민들한테 삶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드느냐를 네. 각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행정구역을 우리 쪽으로 편입시키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자칫하면은 갈등이 생길 지역 가능성이 갈등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군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최지 결정까지 2주 남았거든요. 결승선이 코앞인데 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위기는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항상 좋아진다. 그럼 계속 좋아지고 있었죠? 있고 지금 네. 어느 정도 좋아지는 임계점에 다다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일단 제일 앞서 있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엄청난 그 올머니를 동원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해서 많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진행자나 시민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네. 1차 투표라는 거는 과반만 획득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2가. 예,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해서 3파전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승전에 한번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리야드와 부산과의 마지막 결선 투표인데 저희들 전략은 이 결선 투표에서 우리 한국 씨름에서 뒤집기 기술 그렇죠. 옛날 이만기 선수가 잘했던 네. 뒤집기 기술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 표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사우디보다 우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국가들도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를 지지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한국 부산을 지지하겠다라고 실제 저희 당국자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두 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두 표가 그쪽으로 한 표 빠지는 거고 사우디에서 우리는 한 표가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역전극을 벌이는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막판 표심 공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걸 호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에 이 피파 월드컵 유치를 확정지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월드컵을 2034년 유치했으니까 엑스포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제3국들이 야 너가 사우디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한국한테 몰아줘야지.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빈살만의 그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빈살만은 2030년도에 지금 왕세자인데 왕위 승계를 30년도 전후로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치적이 미리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엑스포 유치이고 또 하나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대도시 개발, 네옴시티라는 그렇죠. 그 대도시 개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왕위 개선 한마디로 대관식을 폼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빈살만의 코피를 죄는 모습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제3국들이 어떻게 볼 거냐. 한 국가가 너무 많은 대형 그러니까요. 이벤트를 가지는 근데 역대 사례를 보면 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끝나고 2005년 3년 뒤에 aichi에서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했는데 2010년 2년 뒤에 상해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경우도 2014년에 소치 동계 올림픽을 하고 2018년에 월드컵을 개최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식으로 많네요. 국제적인 사례가 많다 보니까 아. 제3국들이 자, 너 너무 욕심 많다라고 하면서 딴 데다 표를 줄 가능성은 그런 요소로 인해서 월드컵이 2034년 유치되니까 2030년도는 러시아는 사우디는 양보해라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조금 별로 어렵네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부산의 매력을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게 가장 최선의 그러네요. 그게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2주 이제 막판 총력전인데 남은 기간은 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네, 이제 뭐 지금 2주 정도인데요. 뭐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할 부분들은 다 그렇죠.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 정부, 대통령 그리고 뭐 부산시, 대한상이 뭐 내일처럼 다 뛰었고 부산 시민들의 열정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음. 이제 남은 공식 일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표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제5차 마지막 PT, PT. 마지막 PT예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PT 하기 전에 본국의 지침을 받아서 투표하러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PT를 듣고 투표 어느 나라를 지지할 건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 이미 다 이미 결정을 결정권을 가지고 하고. 온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나 네. 투표할 사람한테는 부산을 지지하게 되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투표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쪽으로 표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희망과 공동의 어떠한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투표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녹여내는 것. 이 내용으로 구성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표심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얻어야죠. 끌고 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남아 있는 2주 기간 동안에는 지금 뭐 저희 부산시장님은 이미 출국을 가 아예 하셔서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투표권 행사할 비하이 대사들에 대한 집중 공약을 할 예정이고 대통령도 맞아요. 가실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투표권 행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심을 보여주는 예, 그 결과 나중에 발표할 때 2030 엑스포 꼬레아 부산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진짜로. 예,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뭐 1차 투표, 2차 투표까지 넘어가는 걸 전략적으로 좀 짜고 있는데 네. 이번 엑스포 28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집중해서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